이제 성공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거든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잘하려면 또 가장 중요한 거, 인간관계의 시작을 이루어주는 게 또 소통이거든요. 통하였느냐?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네. 오늘은 잘 통하는 사람의 3가지 비결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인간은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어떤 갖고 있는 네트워크 안에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주는 부가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왜 배워야 되냐면 본인한테도 득이 되지만 우리 갖고 있는 그 조직에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주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제 3가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신뢰, 두 번째는 공감, 세 번째는 논리입니다. 신뢰, 공감, 논리. 네, 그렇죠. 예. 왜냐면 소통하려면 함께 있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함께 있고 싶습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죠. 그쵸. 일을 하더라도 혹은 내가 같이 배우자로 살더라도 믿을 만한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뢰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이 신뢰라는 것은 정말 독특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신뢰를 쌓는 거는 매우 어렵고 오래 걸려요. 한순간에 신뢰가 쌓인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신 한번 신뢰를 제대로 쌓아놓으면 신뢰를 통해서 오는 소통의 속도는 갑자기 광속이 됩니다. 그래서 쌓는 건 어렵지만 한번 쌓아놓으면, 그러니까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오랜 기간의 소통이 필요하지만 한번 신뢰를 쌓아놓으면 갑자기 이 소통의 속도가 광속이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신용, 우리가 빚을 줄 때, 그러니까 신용이라고 하죠? 신용이에요, 그게. 그러면 빚을 줄 때 생각해 보세요. 신뢰할 만한 사람, 우리 충이 내가 돈을 줄 때,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줄 수 있겠다. 뭐 없이. 근데 너랑 나랑 잘 이렇게 신뢰가 없어요. 그러면은, 야, 너, 뭐 담보 뭐 있어? 부터 다, 너 얼마 벌어? 다 조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뢰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2가지입니다. 실력과 인격인데, 실력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보통 함께 한다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 일단 실력이 없으면 신뢰가 안 생겨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실력이 없으면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게 지낼 수는 있어. 같이 일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보통 이제 신뢰를 구축해서 기본 베이스는 이제 실력이 있는 건데 이제 실력과 인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제 3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행일치입니다. 언행일치. 그러니까 이렇게 말만 뻔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는가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의 자기가 말한 걸 지키는가. 그래서 행동을 봤을 때 이 사람의 진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신 박사님과 같이 일을 했을 때 신 박사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언행일치입니다. 같이 일하면서 말한 거를 뭘 안 지키거나 안 해낸 게 거의 없어요. 2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건 언행일치는 약간 다릅니다. 언행일치는 말한 걸 지키는 거고 솔선수범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또 앞장선다는 겁니다. 네. 근데 먼 일 터지면 뒤로 물러서거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앞장서지 않는 사람을 신뢰할 수는 없겠죠. 3번째로는 전 도덕적 권위를 듭니다. 이게 도덕이라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합의된 내용을 잘 지키느냐 이거거든요. 도덕적이지 않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약속과 합의를 깨는 행위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겠죠. 약속을 깨는 사람을. 그래서 도덕적 권위는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이 얼마나 윤리적인가, 얼마나 준법적인가가 들어가고 좀 저는 특이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가정적인가도 들어간다 봅니다. 특히나 우리 동양에서는 특히나 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어떤 리더나 동료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바람 펴. 그러면 그게 업무에 지장을 안 줄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바람을 핀다는 자체가 어떤 약속을 어긴다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좋아 어떤 일을 잠깐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장기간 갈 수 있을까? 이게 극단적 사례가 누구냐면 정치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이라면 실력이 있어도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심지어 이 사람이 가정적이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표를 주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도덕적 권위가 있을수록 신뢰가 있다. 그래서 언행일치, 솔선수범, 도덕적 권위가 있으면 거기 플러스 실력이 있으면 신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해냈을 때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감 능력이 있었을 때 당연히 소통이 잘 되죠. 잘 되는 건데 이제 공감 능력이 하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나랑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거. 네.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잘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두 가지죠.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사람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한테 지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그거예요. 이 사람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을 잘하다가 못해. 예. 그럼 혼낼 수는 있겠죠. 근데 내가 이 친구에 대해서 사석에서 대화를 많이 해봤어. 그랬더니 집안에 큰 일이 생긴 거야. 되게 좀 치명적인 일이 생겼어요. 네. 그 맥락을 이해하기 때문에 혼내기보다 그걸 공감해 주면서 해결 방안을 찾거나 그 해결 방안이 만약 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못하면 감정적으로 함께 해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런 행동의 기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처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 사람의 개인적 정보를 많이 알 필요가 있죠. 그런데 개인적 정보만 아는 걸로 끝이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처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시대적 맥락들을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그걸 몰랐을 때 우리가 세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꼰대라고 하고, 이런 어린 놈의 자식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현상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그렇지. 그거를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서로가 살아왔던 그런 시대적 맥락들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거를 공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그런 사회적 환경들,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런 맥락 속에서 있는 거구나 알 수 있고, 어르신도 마찬가지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시대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함부로 이렇게 꼰대식 우리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걸 덜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잘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파스칼이 얘기했죠. 지식이 적은 자는 사랑도 적다. 그래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들, 시대적인 상황들을 이해할 때 소통을 잘할 수가 있는 거다. 네. 아주 이 공감에 관해서 또 하나 제가 이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인데 아까 이제 영화 같은 거나 소설 같은 걸 봐도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이 공감을 잘 못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눈치가 없다는 거고 근데 이 눈치를 그러면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제가 이제 영화를 같이 보다가 눈치 없는 애들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대사로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배우들이 이제 표정이나 이런 거 이렇게 눈 돌아가는 거나 이런 걸로 사사삭 이렇게 이야기 전개할 수가 있잖아요. 영화는 공감 능력이 떨어진 애들은 그걸 못 읽어. 그래요? 그래갖고 나중에 야 그거 아까 전에 걔는 왜 그런 거야? 막 앞으로 눈빛 막 교환하는 거 못 봤어. 그랬더니 그게 그런 거였어? 이렇게 그러네.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면 여기 답 나왔네. 영화를 보고 토론을 해라.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면 배우잖아. 네, 그렇죠. 자기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그랬구나. 이런 거 잘 봐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게 소통에서 말로 전달되는 것보다 바디랭귀지가 훨씬 더 비중이 높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정말 좀 어디서 눈치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그러면 바디랭귀지에 관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어디서 알았냐면 남자애잖아요. 여자애들이 막 보내는 그런 바디랭귀지를 잘 못 읽었어요. 근데 그걸 공부하고 나니까 딱 알겠더라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재미가 없구나. 하영 PD님 어때요? 좀 잘하고 있습니까? 바디랭귀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바디랭귀지를 봤습니다. 확실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자, 세 번째 우리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논리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논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치, 종교 얘기 하지 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논리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른마음 책 읽어보시면 잘 나오죠. 종교나 정치는 사람이 감정을 먼저 얘기하고 그 이후에 그 감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IQ를 쓰는 우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정치 종교는 힘드니까 그건 배제하고 다른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데 논리는 딴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책 읽고 독서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이것이 기본 바탕인데 제가 우리 그 윤충희 PD님과 지금은 많이 안 하는데 초창기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죠? 아,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예, 근거를 갖고 얘기해라. 네. 근거를 갖고 얘기해라. 또 바디 랭귀지에 의해서 그랬었지. 너 아직도 안 그래. 이게 화영 PD의 음성 랭귀지까지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잘 소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신뢰, 공감, 논리. 예. 근데 앞부분에 얘기한 것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소통에 있어서 앞부분에 얘기할수록 가장 강력해요. 네. 그래서 논리는 가장 하수, 공감은 중수, 신뢰는 고수, 소통의 고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긴 신뢰가 가장 쌓기도 힘들고 효과도 가장 크죠. 네. 네. 요건 조금 구체적인 사례인데 예. 그 소통을 잘하는 거를 말을 잘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반대예요. 소통을 잘하는 거는 잘 들어주기만 해도 소통이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이걸 계속 주버리야 타고난 거라 저도 어쩌고. 아유, 저 요즘에 제 회의 잘 안 가거든요. 회의 가면 윤중희 PD가 요즘은 안 그래요? 한 70% 얘기했는데 요즘 많이 줄었나? 발전했어. 박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경청이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데 잘 들어주기만 하는 게 경청이라고 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 말을 듣고 있다는 티를 잘 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티를 잘 내고 있죠? 네. 몸을 앞으로 쏠리면서 귀를 그렇죠. 기울이는 이 모습. 귀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뭐 말을 하면 어머 그래서요? 세상에 막 이러면서 맞장구도 쳐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청인데 경청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티를 내는 거다. 이런 구체적 팁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 작가님과 함께 이제 소통을 잘하는 소통의 달인이 되는 세 가지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희가 잘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우리가 신뢰가 필요하고 그렇죠. 공감이 필요하고 우리 논리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걸 보시고 소통의 고수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